김소연은 1980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겐 위로 두 언니가 있었는데 남자 형제는 한 명도 없는 딸부잣집의 막내딸로 태어난 것이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김소연이 태어났을 때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이미 딸이 둘이나 있던 터라 아버지는 아들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김소연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고 한동안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내딸로 태어난 김소연은 외로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벌이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김소연을 돌볼 수 없었고 함께 있었던 언니들도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언니들과 함께 놀 기회가 생겨도 나이 차이 때문에 좀처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눈에 띈 물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집이 텅 빌 시간이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거울에 비친 자신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사람을 만나야 할 시기에 그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이었죠. 그 탓에 그녀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남들과 어울리기는커녕 낯을 가리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곧잘 누군가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잘해야 한다며 항상 김소연에게 인사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수가 적고 예의가 바른 모습 때문인지 주변에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조숙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게 되고 그런 그녀의 성향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김소연은 늘 내성적이었습니다. 시끌벅적 아이들과 놀아야 할 시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심지어 자신감도 떨어져 늘 소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김소연의 담임 선생님은 내성적인 김소연의 성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껏 뛰놀며 천방지축해야 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조숙했기 때문이죠. 결국 선생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바로 발표였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도중 발표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항상 김소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였죠. 그럴 때면 김소연은 어쩔 수 없이 교실 앞으로 나가 반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자신감도 결여되어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그러나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김소연을 불렀고 그럴 때마다 김소연은 늘 앞으로 나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교실에 수많은 시선들 그리고 들려오는 건 나의 목소리뿐.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가혹하다면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반 하나의 학생은 적게는 40명, 많게는 무려 50명이 넘던 시절이었으니 지금보다 많은 인원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일까? 김소연은 완전히 변하는 데 성공합니다. 잘 들리지 않던 김소연의 목소리는 반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커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급기야 그녀는 성격이 바뀐 지 불과 1년 만인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가 당당히 반장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십수년을 내성적으로 소극적으로 외로이 살아온 소녀가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소녀로 변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 덕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많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하루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많은 꿈 중엔 배우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녀는 어느 날 눈이 휘둥그레질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미인 콘테스트에 나가 수상을 하게 된다면 연기 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정보였죠. 이에 김소연은 바로 미인 콘테스트에 참가. 하지만 아무리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김소연이라 한들 타고나야 하는 미인 콘테스트에 입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연의 콘테스트 결과는 무려 2등. 사실 당시 김소연은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외모도 성숙했던 터라 같은 나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모로 유명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중학생 2학년 김소연은 난생 처음으로 연기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연기 학원에 다닌 지 2년이 아닌 단 2주 만에 드라마 조연으로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바로 연기 학원으로 드라마 조연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죠. 이에 참가하기 위해 김소연 역시 촬영 현장에서 감독을 만나는데 그녀의 미모가 빛을 발한 덕분일까요? 감독은 김소연을 보곤 현장에서 캐스팅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 데뷔도 안 한 연기 지망생이 겪기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아역 배우로서 데뷔를 하게 된 김소연은 1993년에 첫 방영한 SBS 드라마 공룡선생에 출연하게 됩니다. 공룡선생은 고3 청소년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는 청소년 드라마였는데요. 이런 설정에 맞게 실제로도 많은 10대 배우들을 섭외했는데 그들이 바로 지금 대스타가 된 이정재, 김희선, 이민우 등이었죠. 여기서 특히 김소연의 외모가 얼마나 어른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극중 김소연이 맡은 역할은 자신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은 고등학교 3학년. 실제 10대 후반을 캐스팅한 다른 배우와 나란히 서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정도였죠. 이 때문에 김소연은
아역 시절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의 역할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94년에 첫 방영했던 드라마 딸부잣집. 딸부잣집에서도 그녀가 맡은 역할은 고등학생으로 실제 나이 불과 15세의 나이였습니다. 극중 6째 딸을 연기했는데 5째 딸을 연기한 배우 이하연은 72년생으로 김소연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김소연은 전혀 어려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선배 배우들의 사이에서 자신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존재감을 알린 그녀는 1995년 KBS 연기대상에서 아역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지만 이 일로 KBS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맙니다. 논란이 된 건 바로 김소연의 외모. 상을 받을 당시 아역이라기엔 너무나도 어른스러운 김소연의 외모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이 왜 아역상을 성인에게 수상하냐며 따졌던 것이었죠. 물론 이는 단순 해프닝이라 그녀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으로 그녀의 인생에 조금씩 먹구름이 깔리기 시작하죠. 무명 배우라는 시기 없이 처음부터 일약 스타가 되어 안방 극장을 휩쓸기 시작한 김소연. 그녀는 딸부잣집을 시작으로 KBS 드라마 신고합니다, SBS 드라마 엄마는 못 말려, MBC 드라마 가슴을 열어라 등 데뷔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방송사를 누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같은 또래의 다른 여배우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기서 잠시 그녀가 두각을 나타내며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던 90년대 대중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연예계는 그야말로 아이돌 팬들 간의 대전쟁이었습니다. G.O.D, H.O.T, 잭스키스 등 10대를 주축으로 한 아이돌들이 혜성같이 등장하였고 당연히 같은 또래의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커다란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죠.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의 팬덤 문화는 현재보다 훨씬 과격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팬덤은 본인이 지지하는 그룹이 아니면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타그룹 팬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심지어 패싸움까지 벌이는 등 아이돌 팬 문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큰 영향력을 지닌 아이돌은 당연히 모든 방송국에서 찾는 귀하신 몸이었고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역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찾는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즉 아이돌과 김소연, 이들은 나이대와 더불어 인기도 많았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방송국 입장에선 당연히 그들을 함께 캐스팅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김소연은 아이돌 그룹과 함께 방송에 등장하는 일이 많아졌고 더 이상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무엇보다 97년도엔 MBC 인기가요 메인 MC 역할까지 맡으면서 자연스레 아이돌들과의 교류도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맙니다. 그저 아이돌과 함께 방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아이돌 팬덤의 타겟이 되고 만 것이었죠. 여느 때처럼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소연.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에 있던 자신의 신발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훔쳐간 걸까 걱정이 되던 찰나 며칠 후 다시 돌아온 신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집에 딱 문을 열고 나면 신발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유 넣는 조그만한 통 구멍이 있으면 그리고 딱 어느 날 문을 열면 그 신발이 다 와 있는데 다 막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빨간 물감 이렇게 그런 식의 온 사방이 찢기고 빨간 물감으로 범벅이 된 신발. 이는 아이돌 악성 팬들의 짓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꼬리를 쳤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그녀의 신변을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개봉을 앞두고 있던 김소연 주연의 영화 체인지. 벼락을 맞은 불량 남학생과 모범적인 여학생의 몸이 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린 이 작품은 주연을 맡은 김소연이 빙의된 불량 남학생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냈기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김소연은 이 영화 체인지를 홍보하기 위해 영화 OST를 부른 가수 조장혁과 함께 MBC 인기가요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그들에게 쏟아지는 야유와 욕. 시종일관 악성 팬들은 무대에 오른 그들에게 꺼져라를 반복적으로 외쳤고 김소연이 OST를 부르는 순간엔 소리까지 지르며 방해했습니다. 당연히 무대에 오른 조장혁은 굳은 표정으로 듀엣곡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무대 초반 어떻게든 미소를 유지하려던 김소연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무대는 라이브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김소연이 겪기엔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렇게 목이 쉴 때까지 몇 시간이고 펑펑 울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김소연을 괴롭히는 건 악성 팬들뿐만이 아니었죠. 연예계 기자들 역시 김소연에 대한 억측과 소문을 기사로 찍어내기 바빴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아이돌로 평가받던 H.O.T 멤버들과 방송을 함께하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악성 스캔들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죄가 있다면 그저 열심히 방송에 임했을 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그저 주변인들의 괴롭힘으로 많은 안티팬들이 생성된 김소연. 여러 드라마로 쌓아올린 성숙하면서도 아름다웠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하지만 김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오직 연기뿐이라 생각했던 건지 오히려 더 악착같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코미디 드라마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SBS 드라마 순풍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1998년 그 어려운 지적장애 연기를 하며 큰 호평을 받은 SBS 드라마 사랑해 사랑해, 원빈과 이동건, 배두나라는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 KBS 드라마 광기에 연속으로 출연했고 이 드라마들이 크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흥행 배우라는 영역에까지 당당히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소연은 한 작품으로 인해 자신의 외모가 아닌 오직 연기력으로 큰 찬사를 받는 데 성공하는데요. 사실 김소연은 여태껏 자신의 연기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뷔 때부터 연기력이 아닌 외모로 인한 캐스팅을 시작으로 대중들 역시 본인의 연기보단 자신의 외모에 더욱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죠. 물론 그녀의 연기력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타인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간 영화 체인지, 지적장애 역할을 맡은 사랑해 사랑해 등 연기자로서도 까다로운 역할들을 훌륭히 해낸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연기가 아닌 외모로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연기력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 그간 맡아온 역할들과는 결이 다른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역. 김소연은 2000년 MBC에서 방영된 2부의 모든 것에서 주인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악역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는 평소 자신의 성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역할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맡는 악역 캐릭터였습니다. 잠시 김소연에 대한 평소 성향에 대해 살펴보자면 그녀와 함께 작품을 한 모든 PD와 출연진들이 모두 입을 모아 너무 착하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입니다. 훗날 함께하게 될 배우 전혜빈은 김소연의 단점은 너무 착한 것이라고 말했고 한 앙케이트 조사에선 매니저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연예인 탑3 안에 들기도 했죠. 아무튼 그런 순하디순한 김소연이 극악무도한 악역을 해야 하는 상황. 어쩌면 그녀의 연기 인생 중 가장 큰 도전일지도 모르는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히 해내고 맙니다. 주인공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준비하는 모습, 당황해하는 그녀를 보고 좋아 죽는 눈빛, 심지어 자동차 사고까지 내며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악인 중의 악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김소연이 훌륭히 역할을 해낸 2부의 모든 것은 최고 시청률 무려 48%를 기록하며 당당히 안방극장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탄한 연기력까지 바탕으로 거칠 것이 없었던 김수현은 갑작스럽게 내리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악역 연기가 너무 뛰어났던 탓일까 그녀는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이었죠. 지금에서야 연기만 잘한다면 아무리 악역이라도, 아니 오히려 악역이기에 더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호평받는 사례가 있으나 이 시절엔 악역과 배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배우까지 싸그리 잡아 욕하는 사태가 빈번했습니다. 악역을 훌륭히 소화했으나 이 때문에 피해갈 수 없었던 대중들의 싸늘한 비난, 아이돌과의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 4년, 그녀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후로 그녀가 다시 악역을 맡는 건 무려 20년 후. 그동안은 모든 악역 제의를 거절할 정도로 악역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이후 김소연의 활동은 점점 줄어듭니다. 평소 1년에 2편 이상의 드라마를 찍을 만큼 바빴던 과거와는 달리 2-3년에 한 번 드라마에 출연할 만큼 그 빈도가 확연하게 줄게 되었죠. 이는 바로 그녀의 비호감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악역을 너무 훌륭히 소화한 탓에 대중들에겐 꼴보기 싫은 이미지로 기억되었고 많은 드라마 감독들이 이런 그녀를 방송에 내보내기엔 부담스러워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지를 다시 바꾸기 위해선 드라마에 출연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었고 2001년에 MBC 드라마 엄마야 누나야에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작의 악역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극중 꽤 적극적이며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호감이 가는 캐릭터였으나 이 드라마 이후로도 캐스팅 소식이 잘 들려오질 않았죠. 물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라마를 찍습니다. 2004년 SBS 드라마 인간시장, 2005년 MBC 드라마 가을 소나기. 하지만 드라마들 모두 시청률 10%를 넘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꿋꿋이 다시 일어나던 김소연.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그녀를 뒤덮은 먹구름이 너무나도 짙었습니다. 그 후 김소연은 더 이상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고 그렇게 서서히 대중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연기의 끈을 결코 놓고 싶지 않았던 김소연. 3년이란 세월이 흐른 2008년 그녀는 다시 한번 재기를 위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2008년 6월에 방영된 SBS 드라마 식객. 동명의 만화 원작 허영만의 작품인 식객을 모티브로 굴지의 요리 실력자들이 모인 우남정에서 후계자 쟁탈전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죠. 이 드라마에서 김소연은 비록 조연이었으나 휴식기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9년 재기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녀는 또다시
역시 예사롭지 않은 도전을 감행합니다. 2009년 한국형 첩보 드라마라는 그간 유례없는 컨셉으로 제작비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간 그 작품, 바로 KBS 드라마 아이리스. 이병헌, 김태희, 정준호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등장한 이 드라마는 방영 전부터 파격적인 주제에 파격적인 제작비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역시 개인 연기 인생에서 파격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맡은 캐릭터는 바로 북한의 호위 총국 소속 요원이자 훗날 주인공 일행과 국제 범죄 조직 아이리스를 추적하게 될 김선화. 극중 김선화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북한 출신 엘리트 전투 요원으로 수많은 액션씬이 동반되어야 할 캐릭터였죠. 물론 그간 김소연이 맡아온 역할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캐릭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드라마들 역시 가족이나 사랑과 같은 액션과는 거리가 먼 주제들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껏 그 어떤 역할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김소연. 그녀는 극중인물 김선화를 완벽히 소화해내기 위해 몸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긴 시간 장발을 고수하던 그녀가 과감하게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등 작품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촬영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배우의 안전상 거친 액션씬은 스턴트 배우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운동까지 해가며 자신의 몸을 단련, 대부분의 액션씬을 대역 없이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그 일화로 실제로 아이리스를 촬영 중 1.5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영광의 상승이요. 그런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드라마 역시 연일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는 데 성공, 평균 시청률 32%를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소연은 이번 작품으로 2009년 KBS 연기대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저보다도 더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소팬 패밀리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제가 상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랩을 과거 안티팬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김소연에겐 매우 뜻깊은 상이었죠. 그리고 조카 민성아 이모 상 받았다고. 그렇게 성공적인 재기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된 김소연. 그 사실을 반증이라도 한 듯 김소연은 드라마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여러 스타들을 게스트로 초청하는 해피투게더를 시작으로 김승우의 승승장구, 우리 결혼했어요, 현재는 종영됐으나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개그 콘서트에도 출연했죠. 특히 당대 최고의 개그 프로그램이었던 개그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건 그만큼 그녀가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반증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그 콘서트 게스트 출연은 시청자 입장에선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게스트들이 어색한 연기와 어색한 몸짓으로 민망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 방청객들은 무조건 큰 소리로 리액션을 취해야 했죠. 그러나 어떤 작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김소연은 달라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개그 코너는 당시 망가져야만 출연이 가능하다던 꺾기도. 김소연은 아이디어 회의에도 적극 참가하며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기량을 다했습니다. 나는 신사임당 5만원 사임당. 그 결과 개그 콘서트에서 성공적인 개그를 펼친 몇 안 되는 특별 게스트로 뽑히는데 성공하며 다른 예능 프로그램마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 예능은 바로 리얼 입대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추석 특집으로 편성된 여군편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게 된 김소연은 여배우가 해내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훈련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간 단련된 특유의 정신력 때문일까, 그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조차 말을 걸어오면 웃으며 화답을 해주는 천사와 같은 성품을 보여주죠. 물론 그런 그녀의 성품이 시청자만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MBC 예능 가상의 결혼 생활을 다룬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출연진의 친구로서 아주 잠깐 게스트로 등장했죠. 그리고 단번에 그녀에게 좋은 느낌을 받은 PD.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PD는 곧바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얼마 안 있어 그녀는 출연진으로서 우리 결혼했어요에 캐스팅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왕성한 예능 활동으로 평소 드라마를 보지 않던 이들에게까지 김소연이라는 이름을 알리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은 시청자들에게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김소연은 함께 같은 작품에서 만난 적이 있던 배우와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바로 드라마 가와 만사성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상우가 그 대상이었죠. 극중에서 김소연은 이상우와 연인 사이로 합을 맞췄는데, 그 인연이 실제로도 이어져 2017년엔 결혼에 꼬린, 현재까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우 역시 평소 김소연과 마찬가지로 성품이 온화하기로 유명해 주변인들에겐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성공한 김소연.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담을 쌓고 있었던 악역 캐릭터에 다시 한번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과거 자신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며 슬럼프까지 겪게 한 애증의 역할 악역. 2000년 이후의 모든 것을 이유로 김소연은 모든 악역을 거절할 만큼 그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청자들의 보는 눈도 달라진 지금 그녀는 다시 한번 악역으로서 시청자들을 맞이합니다. 2010년도 이후 유튜브의 강세와 수많은 채널들의 범람 속에 시청률 20%조차 꿈의 지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상황 속 무려 시청률 30%를 돌파한 전 채널 미니 시리즈 1위를 기록한 작품 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 빈부격차로 인한 현대사회의 모순과 여러 문제점들을 훌륭히 표현해낸 이 작품에서 김소연은 당당히 메인 빌런 천서진을 맡아 그간 연기 인생 중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작품의 설정상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의 캐릭터였는데 그런 부담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름 돋는 명연기에 많은 이들이 감탄을 하며 TV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 당신한테 맞을 이유 없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야. 언제까지 어리광만 부릴 거야? 그녀의 연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펜트하우스는 인기에 힘입어 총 시즌 3까지 편성되었는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점점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와는 달리 매번 김소연의 연기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은 모두가 동의하였죠. 그렇게 김소연은 펜트하우스로 커리어 정점을 쌓게 되는데 바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데뷔한 지 27년 만인 2021년 그녀는 드디어 SBS 연기대상에서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김소연 씨 축하드립니다. 네, 김소연 씨. 자, 최고의 화제작 펜트하우스를 이끈 주역 김소연 씨는 많은 출연 작품 수와 연기 호평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던 김소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악역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최고의 전성기를 안겨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빼어난 외모와 그 특유의 자신감으로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배우 김소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교육으로 항상 예의범절이 좋았던 그녀였으나 요즘 들어 흔히 말하는 억가를 당했던 김소연.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녀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 김소연은 항상 연기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당당히 자신만의 실력으로 다시 한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유명한 푸시킨의 시 한 구절처럼 오직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건 꺾이지 않는 마음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활동하면서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그랬는데 항상 큰 힘이 되어준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런 저를 늘 슈퍼스타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마의 얼굴을 한 천사 배우 김소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